수학 가르치기 0. 피타고라스 정리와 근해 공식 연습이 필요해. 아이들이 좋아서 21년째 밥벌이 중. 유레카 우성카 히히. 좌표를 만든 데카르트. 굿윌 헌팅. 안녕하세요.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학습지 업체에서 수학 문제를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교직에 들어와서 21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수학과 함께 온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포자도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어라는 책을 내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에 수학을 배울 때나 교사가 되고 나서 수학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수학은 저의 애증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배울 때는 부담스럽고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포기하고 도대체 왜 수학을 힘들어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할까? 수학과 함께 해온 21년간의 고민, 그 고민 끝에 찾은 해답을 책으로 옮겨봤습니다. 저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책만 보시면 수학 1등급 자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처음부터 공격적인 질문이네요. 제가 수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유일무이한 현직 선생님이라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수학 교사가 조언을 주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선생님, 제 머리는 선생님과 달라서 수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라고 말하면서 조언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도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한때는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였답니다.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수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누가요? 제가요. 그래서 수포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수포자는 절대 수학 포기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조금이라도 해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수포자가 수학 성공자, 수성자가 된 계기는 저 고1 때 담임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누구보다 담임에게 잘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뭐 할 때? 수학 문제 풀 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수학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른 편이에요. 이때부터 학생들이 수학 포기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하나같이 어려워서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째, 과정을 생략하고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풀어서 수포자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어려운 문제를 지나치게 노력해서 푸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수포자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수학 공부에 스토리가 없이 무개념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포자가 될 수 있어요. 넷째,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서 수학의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수포자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수학을 입시의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수학의 잔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수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수포자 근처에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멘토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친근한 부모님, 언니, 누나, 오빠, 형, 선생님, 친구들이 내 주변에서 내 수학 능력을 이렇게 도약시켜 줄 수 있는 자극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수포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번에 나오는 수포자도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진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학을 포기한 이유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 책에도 나오지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수포자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버리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이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아이한테 적극적인 안내자가 돼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는 격려자,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고 알게 되는 부분이 부족할 때 엄마나 아빠 등이 가족이 도움을 주면 그렇구나, 어렵지 않네, 다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포기한다는 생각을 없애줄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확률과 통계, 기하, 함수, 문자와 식 등 중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수학 지식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재미있고 설명 방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부터 수학 지식에 얽힌 다양한 스토리,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4장의 기하를 예를 들어보면 우선 뒤죽박죽한 활자 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파이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년 파이는 3.14니까 3월 14일이 파이데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친근하게 접근을 하죠. 그 다음 원주율을 외우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암기를 돕고 맨홀은 왜 원인지 생각하고 자연 속에서 원을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도형과 친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까지 전달하면 수학이 더 재밌고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학교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가 수학을 그냥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연상되는 스토리를 가져와서 그 내용과 엮어서 설명을 하면 아이는 잊지 않고 흥미롭게 수학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는 수학 지식에 따라 배우는 학년과 해당 단원명을 표기해 두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기하의 경우처럼 뒤죽박죽된 활자파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맨홀은 왜 원일까요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원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책에 나오는 소재와 관련된 단원을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서 아주 유익한 스토리가 될 거예요.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고등 수학을 익히면서 수학이 어렵다는 그 편견을 날려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습과 복습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당 내용은 아마 다른 수학 도서에서는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해당 내용은 제가 수학을 디지털과 융합을 시켜서 하는 수업에서 직접 해봤던 내용들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서 수학을 이해하면 수학이 아주 재밌어지거든요. 실제 학교에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해보니까 조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리얼. 저희 속마음은 전 국민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일단은 수학을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에서는 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는 수포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의 책임도 몇 프로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수포자도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어 라는 책을 읽으신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수학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수포자는 병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수포자를 수학 못하는 클리닉 센터 다녀야 할 병으로 취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정말 슬퍼요. 슬픈 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수강 인원이 많으면 곤란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수강 인원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원에서도 수강 인원이 적었으면 좋겠고요. 자기주도적 학생 빼고는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인원이 적은 학원, 야무지게 알려주는 학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교사로서 제 평생의 경험과 지식을 진솔하게 녹여냈잖아요. 수포자였던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라도 수학에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친한 선생님이 옆에서 들려주듯 책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 수학이 이렇게 흥미진진한 학문이구나 생각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수포자도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어 라는 제목처럼 독자님들 모두 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모두가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포기라는 것은 배추에서나 쓰는 단어예요. 수학에서는 좀 더 느리거나 약간 뒤처질 수 있지만 포기는 아니됩니다. 앞서가는 친구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에요. 수학의 재미를 느끼면서 수학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